안녕하세요. 12월 29일. 오늘 셀트리온 쪽으로 공시가 수십 개 나왔네요. 대부분 공시는 이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합쳐지면서 합병 비율에 따라서 이제 주식수가 조금 바뀌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임원들, 주요 주주 특정 정권 상황 보고서 이 공시 내용이 대부분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오늘 일단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우리가 예산 셀트리온 충남 공장 세운다 해서 2028년까지 3천억 투자 관련 보도에서 일단 재공시, 해명 공시가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다. 세부적인 투자 계획 사항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해서 재공시 예정일 3월 29일 날 해당되는 사항이었고요. 일단 요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죠. MOU만 체결이 되었습니다. MOU는 말 그대로 의무조항이 아니죠. 파기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여하튼 이건 어떻게 보면 길게 본다라고 하면 그죠. 또 하나 공장이 세워지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좋은 소식이죠. 당연히 좋은 소식이지만 이게 주가를 움직일 만한 부분은 아니고 또 이게 또 한두 달 전에 나온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공시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일단 프롤리아, 약간 프롤리아와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한국에 품목허가 신청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것도 당연히 좋은 소식이죠. 당연히 좋은 소식이지만 이게 또 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약간 프롤리아든 졸레어든 아일리아든 스텔라라든 그죠? 계속 허가 신청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허가 신청건에 대해서 일단 나온 보도 자료 셀트리온의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1 국내 품목 허가 신청했다. 일단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7조 5천억대, 미국 FDA 이어서 국내 식약처도 허가 신청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CTP41 오리지널, 일단 프롤리아와 엑스지바 보유한 전체 적응종으로 품목 허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CTP41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골다공증, 골소실 등 프롤리아와 엑스지바가 국내에서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대해서 품목 허가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임상 3상 결과 당연히 좋게 나왔던 부분이었고 일단은 이제 글로벌 매출 규모 7조 5천억대 오는 2025년 2월과 11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특허가 만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소식이 나왔고 당연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어제 일단 대표이사 변경건 3명으로 선출이 되었죠. 통합 셀트리온 의장이 아닌 대표이사 오너 2세 서진석 이야기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서정진 회장의 장남이 대표이사 반열에 함께 올랐다라는 것이다. 해서 기우성, 김영기는 예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죠? 물론 서진석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일단은 경영 총괄 대표 부분으로 들어갔던 부분. 오너와 전문 경영인 다른 역할, 본격적 경영 시험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 회장, 셀트리온 경영 복귀를 의결하는 올해 3월 정기조총에서 오너와 전문 경영인의 역할은 다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너는 미래 비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전문 경영인은 이에 대한 세부적인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역할이다. 근데 기존에 일단 장남 의사회 공동의장 부분이었죠. 이사회.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경영 총괄 대표로 되었고 서 대표에게 미래 성장 동력을 맡겠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 회장이 신약 개발이란 비전을 그리긴 했지만 완전한 전문가가 아닌 만큼 바이오 전문가인 서 대표를 통해 실현해 보겠다라는 의지로 회색이 된다. 서 대표 입장에선 경영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신약 등 성과를 만들어내며 온전히 그의 몫이 될 수 있다. 해서 기존에 일단 신약 개발 쪽에 대한 부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시총 40조 공룡 바이오텍 셀트리온이 노린 시너지 셋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기준상으로 이제 합치면 대략 한 시총이 42조로 급증을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 셀트리온이 공식 출범했다. 내년 셀트리온 제약까지 2차 합병이 마무리되면 신약 개발의 처음과 끝, 즉 엔드투엔드를 소화할 역량을 갖춘 국내 첫 빅 바이오텍의 탄생이다. 40조. 기저에 뭐가 깔렸을까? ADC 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개발 엔드투엔드 소화할 체급 내 총 자산 10조 원 이상 두 번째 바이오텍이 출범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합병이 진행이 되었고 그죠. 어제 합병 법인에 대한 간단하게 요약된 재무제표가 나왔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게 2분기 반기 기준상으로 자산 규모가 대략 7조 6천억대.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3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할 때 최종 합병 신설법인의 총 자산 추정치는 반기 보고서 기준 약 7조 6천억, 3분기를 한 기준상으로 10조 원이 넘는다. 국내 바이오텍 가운데 총 자산이 10조 원을 넘어서는 사례는 삼바에 이어 셀트리온이 두 번째다라고 합니다. 아직 2차 합병이 남아있지만 이번 1차 합병만으로도 이미 신약 개발을 소화할 체급으로는 국내에서 비견할 바이오텍이 보이지 않는다. 세부적으로 합병법인 셀트리온엔 그룹의 핵심 자산인 바이오 관련 R&D 역량 셀트리온이고 해외 유통 판로 헬스케어 그죠. 완제품 의약품을 생산할 GMP급 퍼실리티 셀트리온 제약이 한데 모이는 구조 부분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갖는 분명한 힘에서 시밀러 캐시카우의 ADC 더하고 신사업 발굴까지 지금 현재는 시밀러가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신설 셀트리온 그룹에 흩어져 있던 바이오 역량을 한데 모으면서 시장에 제시했던 빅 바이오텍의 방향성을 명료화했다. 앞서 살펴봤듯 이미 사이즈가 국내 수준을 넘어선 만큼 지향점과 전략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ADC, 신설법인 셀트리온, 캐시카우로 자리 잡은 바이오11을 통해 유동성이나 재무 관련 고민 없이 혁신 신약 개발에 전념할 환경을 부여받는다. 신설법인 셀트리온은 ADC와 함께 이중항체,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 헬스케어 등 여러 모달리티 접점을 계속 넓힐 계획이다. 당장 셀트리온이 지향하는 가장 가까운 신약개발 성장 동력은 ADC, 피노바이오랑 이제 익수다 부분이죠. 물론 이제 익수다가 내년 1분기인가요? 호주 임상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서 신임 대표를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 치료제 ADC보다 한 단계 먼 미래의 먹거리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초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아무튼 그죠. 일단 자산 규모상으로는 충분히 신약 개발을 할 있는 규모의 경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그죠.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삼바랑 조금 많이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하게 좀 삼바는 아직까지는 우리보다 조금 많이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바가 지금 시가총액이 4위죠. 시가총액 규모가 54조 원 부분입니다. 현재 3분기 기준상으로 PER이 57이고 우리가 셀트리온이 현재 시가총액이 12위, 시가총액 규모가 29조입니다. 29조, 삼바가 54조. 단순하게 한 25조 정도 차이가 나죠. PER이 48입니다. 여전히 삼바에 대한 부분은 그죠. 고평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과거 대비해서 많이 고평가 부분보다는 조금 이제 빠졌습니다. 그죠? PER이 57. 삼바가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 고평가 영역 때문이었죠. 지금 이제 고평가에 대한 기준은 이제 과거 사례로 보면 충분히 일단 고평가가 나올 수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삼바 쪽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급성장을 했죠. 삼바 2022년 매출이 1조 1000억에서 2021년 1조 5천억, 2022년 3조 원대, 올해 예상 3조 6천억을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020년 2,900억에서 2021년 5,300억 급증을 했죠. 작년에도 9,800억 급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성장을 하다 보니 그죠. PER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었죠. 226, 151, 71. 이제 삼바의 PER은 차츰차츰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이게 과거의 고성장한 PER의 효과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죠. 과거만큼 그렇게 고성장하기는 힘들 겁니다. 힘드는 부분이고, 반대로 이제 셀트리온 쪽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PER 자체가 그죠. 조금 PER이 2020년 95에서 48, 43, 42 부분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제약바이오 평균 PER이 한 60에서 80 부분이었죠. 우리가 이제 PER 자체가 계속 떨어졌던 이유, 일단은 조금 우리는 정체죠.
뭐 약간 매출에 대한 부분 2020년 1조 8천억, 2021년 1조 8천억, 네, 작년에 2조 2천억, 올해 2조 4천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그죠? 아무튼 뭐 레키로나든가 그런 이슈 부분상으로 조금씩 빠져서 작년에는 6,400억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네, 고성장을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조금 PER이 높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PER 자체가 40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 이게 일단은 제약 평균 한 60에서 80까지 올라가려면 이게 뭐 진펜트라든가 유플라이마 역할 자체가 이제 좀 많이 뒷받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 규모든 영업이익 규모도 네, 전반적으로 봐도 일단은 삼바는 우리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건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는 그죠. 삼바의 고퍼가 조금 낮아질 부분 우리 셀트리온 진펜트라랑 유플라이마가 조금 선전을 해주면 이제 퍼 자체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러면 격차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겠죠. 요거 일단 단순하게 삼바의 내년 매출액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뭐 3조 5천억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올해 삼바가 예상 3조 6천억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삼바 한 내년에는 한 4조 원대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조 원 후반대나 4조 원대. 우리가 3조 5,500억이 조금 보수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한 3조 6천억, 3조 7천억대 나온다라고 하면 삼바보다 이제 격차를 많이 줄여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이제 1, 2년, 한 2년 정도가 되면 좀 추월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여전히 삼바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삼바랑 단순하게 비교하시면 안 될 듯 하고요. 수급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이 수급, 우리가 이제 1월 12일 날 해서 그죠? 1월 12일 날 신주가 상장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월 12일 날 7,300만 주에 대한 신주가 상장이 되면서 조금 빠질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이 수급 자체, 지금까지 들어온 수급 자체가 계속 이어지느냐, 뭔가 또 다른 호재가 나와서 이어지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이 큰 영향이 없이 그죠. 이제 조금 차익 물량, 신주 상장이 되면서 물량이 나오느냐, 그 부분을 조금 판단을 해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합병 후에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해서 그죠. 일단은 합병, MSCI 부분이랑 코스피 쪽 해서 MSCI도 3천억 플러스 알파, 코스피 200도 3천억 플러스 알파. 회사에서는 합병에 따른 선진지수 내 비중 증가로 패시브 펀드의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토탈 합쳐서 6천억 플러스 알파의 수급을 추정한다라고 뭐 그 자료 부분이 있었죠. 그 내용으로 근거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어제 기준상으로 시총이 29조 5천억입니다. 헬스케어가 12조 4천억대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합치면 41조 9천억, 42조 원대 거인에 해당되는 상황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삼바가 시가총액이 54조의 4위, 그리고 셀트리온 11위, 29조 5천억, 이렇게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단 이게 우리가 합쳐져서 이제 41조 9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 6위에서 7위 부분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시총이 42조 2천억, 그 밑에 기아가 40조 원대 부분이죠. 그러면 일단 요 사이, 뭐 잘하면 6위를 차지할 수 있겠고, 그죠? 아니면 7위 정도 부분인데, 5위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현대차가 50조 부분이죠. 현대차가 50조, 그 위에 삼바가 54조,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LG 엔솔이 100조 원, 100조 원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2, 3위는 무리가 있고 일단은 4위도 조금 무리가 있고 5위도 무리가 있는 한 6위에서 7위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일단은 여기 100조까지 가려면 제가 그 시가총액 기준상으로 주가 부분 잠깐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100조의 근접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합병 후에 주식수가 대략 아무튼 뭐 2억 2천만 주 정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엄청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럼 일단 회사에서 말한 수급에 대한 부분, MSCI 3천억, 코스피 200에 대한 3천억,
이게 그죠? 지금 현재 이 수급 자체가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확인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MSCI 지수 정기 변경일이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입니다. 이때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죠? 우리가 MSCI 리밸런싱 부분이 12월 뭐 언제 있었죠? 아무튼 그때 조금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인지는 확인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수 정기 변경일이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 부분이고 우리 셀트리온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른 부분이 12월 8일 날부터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8일부터 시작. 그 기간 동안에 셀트리온 수급 현황을 보시면 웨이는 1373억을 팔았습니다. 웨이는 1373억을 판 반면에 기간이 무려 5100억을 샀습니다. 5100억 중에 연기금이 2100억을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웨인 기간 합치면 3700억 정도 요 기간에 셀트리온을 매수를 했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기간에 웨인이 2100억 매수했고 기간이 25억 25억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습니다. 25억 밖에 매수 안 했지만 그 중에서 일단 연기금이 283억을 매수했고요. 일단 투신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웨인 기간 합쳐서 2137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럼 일단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합쳐서 봐야 되겠죠. 합병 후에 이제 수급 변화. 웨이는 738억 매수했습니다. 기간은 5100억 매수했고요. 연기금은 2400억 매수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단순하게 합치면 그럼 대략 한 기간이 매수한 5100억 중에서 반 조금 안 되게 연기금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웨인 738억 기간 5100억대 합치면 5875억입니다. 대략 회사에서 말한 거죠. 6천억 플러스 알파 뭐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죠. 이게 수급 자체가 패시브 펀드 자가 자체가 미리 들어와 있는 건 맞죠, 그죠?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이게 얼마만큼 들어와서 이제 수급이 안 들어오느냐, 더 들어올 수 있느냐, 그 수급에 대한 양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주가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 좋았던 부분은 패시브 펀드 자금에 대한 수급, 기타 뭐 시장 상황, 제약바이오 등등 그런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2일 날 기점상으로 우리가 개장이 1월 2일 날 장이 열리죠. 또 그때도 여전히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이때보다는 좀 강하지는 못하겠지만 그죠. 조금씩 계속 좋아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우상향하겠고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이제 1월 12일 날 기점상으로 예를 들어서 신주 7,300만 주에 나오는 그 매도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물량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수급 자체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시점 되면 수급이 조금 힘이 좀 떨어질 가능성 생각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익 물량에 대한 힘 자체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MSCI 지수 변경이 정기 변경일이 2월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MSCI 그냥 이거 단순하게 웨인 기준상으로 보면 그죠. 웨인은 단순하게 거의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냥 MSCI 지수 변경권을 단순하게 웨인 쪽으로만 국한해서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합쳐서 그죠. 738억밖에 안 샀죠. 그럼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MSCI 수급 자체가 거의 안 들어온 부분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2월달 정기 변경일에 맞추어서 MSCI 지수 변경에 대한 수급 부분도 들어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될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기 변경일은 2, 5, 8, 10일이 맞는데 이게 현재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 그죠. MSCI 자체가 기간도 MSCI 지수를 추정해서 수급이 들어온 부분인지 아니면 외인 쪽에만 제공이 되는 부분인지는 저도 불확실한 사항인데 여하튼 그런 변수들 변수들 보시면서 1월 10일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죠. 아무튼 당연히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듯하고 시총에 대한 부분 제가 이거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PER이랑 영업이익 기준상으로 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아까 그죠 시가총액이 아까 그 순위
삼성전자는 일단은 부동의 1위고 그죠. SK하이닉스가 100조 원대, LG엔솔이 100조 원, 삼바가 54조 원, 현대가 50조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100조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략 한 100조 기준이면 주가가 거의 한 48만 원 정도 가야 있어야 됩니다. 한 48만 원 정도 가면 그죠. 이제 106조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48만 원대 106조. 지금 기준이지만 그죠. 106조 와가지고 우리가 시가총액 SK하이닉스와 LG엔솔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을 한번 또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PER은 상당히 낮죠, 그죠? 근데 일단 우리가 정말 고성장을 한다, 몇 년 동안 고성장을 하면 그죠? PER 자체가 또 높아짐으로써 또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네, SK하이닉스 PER 이거는 조금 3분기 기준이라서 LG엔솔 PER이 65네요. 네, 65고 SK하이닉스도 이게 좀 3분기까지라서 조금 적용이 안 된 부분이지만 여하튼 시가총액상으로 100조 원을 하려면 48만 원대에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삼바 한 50조 정도 볼까요? 50조 정도 주가가 이제 50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오려면 한 23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 그저 신고가가 빨리 와 맞았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신고가가 우리가 지금 현재 배당락 기준 일상으로 한 37만 원, 38만 원대 부분이죠. 37만 4천 원 부분입니다. 배당락 기준상으로 우리가 신고가 37만 4천 원대, 37만 원대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65조입니다. 65조. 65조면 단순하게 그 시가총액 순위로 그죠? 4위 정도에 들어가겠죠. 3발을 무찌르겠죠. 아무튼 이렇게 조금 복합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합적으로 보시면서 내년에 신고가 정말 갔으면 좋겠지만 그죠? 내년에 정말 갔으면 좋겠지만 신고가 갔을 때 시가총액 부분 83조면 아까 4위 3바도 넘어뜨리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또 시가총액 또 관점이 약간 관점에 대한 부분이랑 일단 무엇보다도 요 수급에 대한 부분. 수급이 MSCI 코스피 200에 대한 수급이 얼마 들어왔는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요것도 참고하셔서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